안녕하세요. 테크한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퇴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회사를 떠날 때, 즉 퇴직하는 순간이 오게 되죠. 그러한 상황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뭐 밥을 먹으면 화장실 가듯이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언젠가는 퇴사하게 되죠. 그런 라이프 사이클 중에 하나의 단계고요. 그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죠. 왜냐하면 회사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사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마인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해고당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퇴직 중에서 이제 퇴사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사직서를 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해고당하는 게 있겠죠. 해고를 당하는 거는 내 의사와는 반하게 회사가 나가라는 의미인 거죠.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해고당하기에 대해서 이제 처음 시작하려는 이유는,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 첫 번째 당한 게 바로 이 해고당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정리해고를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신입사원이 돼서 이제 한 대리 정도의 직급이 됐을 때 부득이하게 회사에서 이제 정리해고를 당하게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거 일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좀 창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사정을 얘기하자면, 이제 좀 뭐 요즘도 경제가 안 좋지만 그때도 이제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았었던 시기였었고, 그 여파가 쭉 지속되지 않다가 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 시절에, 지금도 그렇지만 사업이 안 좋아지면 사업부를 없애는 경우, 또는 그죠? 또는 본부를 뭐 한 층을 다 쓰던 인력들을 다 내보내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게 규모가 크든 작든 어떻게 보면 정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양지가 음지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저 이제 항상 이제 양지 이론과 음지 이론을 항상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있는 직장 그리고 내가 일하는 곳은 음지 또는 양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중간은 글쎄요, 언제든지 두 개를 향해서 이제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첫 번째 회사가 그 작지 않은 규모의 회사였는데, 처음에 양지였다가 이제 나중에 음지가 된 거죠. 근데 그 제가 전편에도 기업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 그리고 조직이 팀을 평가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사실 어렵거든요. 좀 숫자 기반, 그러니까 그 세일즈나 매출 기반의 조직이나 회사 같은 경우는 평가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숫자로 평가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뭐 유지보수하는 형태의 조직의 평가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팀 매니저나 팀장이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를테면 아까 얘기한 대로 조직을 정리하려고 할 때는 이제 상당히 윗선, 그러니까 약간 뭐 오너 레벨일 수 있겠죠. 특정 부서 또는 본부의 인력들을 다 내보내라, 또는 그 인력들 중에 뭐 팀별로 몇 명까지 유지하고 나머지는 좀 정리해라 라는 그 명령이 하달이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면 팀장이나 또는 매니저급에서는
자기가 같이 일했던 팀원들 중에서 누군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고 그 기준은 팀장마다 다른 거죠.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물론 성과가 나빠서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있었던 그곳은 제가 그때는 이제 막 대리를 달고 열심히 일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도 IT 회사에 있었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 팀별로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어떠한 위에 선에서 조직 축소에 대한 요구가 나왔고 그걸 이제 팀장 레벨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팀원들 중에서 저희는 본부단이기 때문에 팀원이라고 하기보다는 본부원이죠.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몇십 명 정도 규모예요. 근데 그런 몇십 명의 규모가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홀딩이고 인력 배치에 있어서 프로젝트를 하지 않거나 지금 약간 중간에 뭐 쉬는 시기에 있던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는 뭐 주관적인 팀장의 평가에서 얘는 조금 좀 눈밖에 낫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팀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해서 이제 내보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대상으로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나오게 됐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한 3년 이상 머무르고 나왔기 때문에 적절한 연차에 어차피 좀 뭐 IT 회사가 잦은 이직을 하듯이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신감도 충만했었고 그래서 나오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나오는 순간까지 그때 당시에 조금 일이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프로젝트성 마무리를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중간 매니저가 저를 통해서 얘기하게 됐는데 그분도 좀 불편했겠죠.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뭐 제가 저를 평가하긴 어렵지만 뭐 열심히 일하는 와중인데도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근데 그게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왕왕 있는 일이고 사실 그 당시에 인력이 나가게 된 이후로 몇 년 후에 역시나 경제가 좀 좋아지니까 다시 해당되는 인력을 다시 뽑아서 재채용하는 그런 걸 보고 참 그 당시에 좀 어린 나이긴 했는데 좀 많은 거를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 회사 조직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했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글쎄요, 평생 대를 이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직종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IT 회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고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처음은 이제 기분 나쁘지만 이제 갈 곳이 있으니까 그런 마인드로 가져가긴 했는데 지금도 그때 그런 기억들이 많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회사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후로 양지에도 있어봤고 음지에도 있어봤지만 해고당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걸 생각했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꼭 그게 나쁘다라고만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나중에 오너가 되거나 그러면 직원들 내보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래서 저가 그렇게 통보를 받고 나와서 뭐 제 동료는 아니지만 다른 층에 있던 사업본부가 날아간 얘기도 듣고 되게 살벌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또 이제 밖에서 그런 플랜을 짰었던 뭐 경영지원 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뭐 술을 뭐 굉장히 과음을 뭐 괴로웠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과음을 해서 막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도 몇 번 봤고 그래서 뭐 저만 유독 나와서 그랬다면 기분 나빴을 텐데 사실 신입사원도 내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지만 신입사원을 뽑아놓고 신입사원을 내보낸다는 게 참 올바른 기업 문화, 예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현실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퇴직하기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앞에 부분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뭐 어릴 때 교육을 받고 결국 그거를 이제 교육의 마지막을 어떤 사회 실현을 자아 실현을 위해서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 대한 부분을 맡아서 일하고 월급을 받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살아가고 성장하고 뭐 그런 과정인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잘못된 나쁜 마음의 직원들은 뭐 당연히 내보내야 되는데 도리어 나쁜 직원이 아니라 나쁜 회사인 경우도 있어요. 나쁜 회사인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뭐 월급이 밀리거나 또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악덕 오너를 만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게 사실 근로자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힘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되게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회사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사실 되게 다양한 조직,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뭐 회사를 나오는 과정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뭐 1편 관련해서 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매니저나 팀장은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뭐 1년도 안 된 뭐 경력이든 뭐 다 내보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 안 맞을 수 있으면 사람이라는 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맞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피하기 싫어서 그런지 아니다 싶으면 내보내는 이유도 그런 거죠. 정치적인 자기 성향에 안 맞으니까 내보낸다. 뭐 그러면은 사실 뭐 마음에 맞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사람과의 트러블이나 이런 거 맞춰가면서 일하는 게 조직 생활이고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 생활 어렵다라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희생들이 사실 발생을 해요. 그리고 뭐 어릴 땐 상관없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걸 당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그리고 또 이게 또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게 본부장급이나 그 뭐 이사 이상급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 또한 또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마음대로 휘둘리려고 기존 사람들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내 취향에 맞는 사람들도 입사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보이니까 좀 약간 좀 진짜 속된 말로 좀 더러운 상황이나 현실들이 지금 왕왕 진짜 발생을 합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분야가 다르더라도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아쉽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고용 보장을 위해서 뭔가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퇴직하기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공고사직에 대한 부분은 또는 이제 조직에 의해서 이제 내보내게 된 경우는 이제 비자발적으로 나간 거죠. 근데 이제 퇴직하기는 이제 내가 나가는 경우인데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퇴직하기가 훨씬 더 회사 입장에서 대항하기에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가 나를 정리하거나 자르지 않고 유지한다는 거는 내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필요한데 필요한 사람인 당사자가 난 나갈 거야 이러이러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라고 하면 회사에서는 그 사람,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뽑아야 되기 때문에 또 비용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가 나를 뭐 이건 3편에서 얘기할 얘기지만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기 전에 내가 먼저 나오는 게 약간 어린 나이에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하기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최근에 뭐 매스컴에서 나온 그 뭐 차마 밝힐 수 없던 퇴사 사유 탑 7이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여전히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사와 동료와의 갈등이 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들고 내가 경력이 쌓이고 그러면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은 아무리 어려워도 다 감당할 만큼의 일이기 때문에 일은 그대로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연봉 문제도 있지만, 네. 급여 문제도 있지만 사실 조직 문화나 상사와 동료와의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향인 거죠. 그게 정치적인 거고, 그런 또 각자 뭐 팀장이나 본부장급에서의 그들의 캐릭터에 따라서 조직 팀원들의 퇴사와 공고 사직 뭐 그런 것들이 막 어우러져서 매일매일 이제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사는 게 사실 직장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긴 한데 근데 이제 적어도 IT 문화에서는 내 분야, 내 테크 입장에서 좀 구루 같은 그런 깊이가 있고 인정을 받으면 사실 진짜 뭐 우리 자바 창시자인 제임스 고슬링처럼 어딜 가든지 환영받고 나이를 들어서도 테크 쪽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는 정치적인 조직의 색깔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위를 갈 수 있는 그런 분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IT에 들어와서는 IT를 그냥 뭐 공무원처럼 그냥 직무의 하나로서 그냥 쭉 하려고 그냥 진짜 롱런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그 테크 관점에서 좀 노력을 해서 내가 정말 많이 성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내 자리는 보장될 수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저번에도 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퇴직이 결국은 전략적으로 내 연봉을 높이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치예요. 왜냐하면 같은 조직에서는 내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노력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직하면서 연봉을 뻥튀기 하는 거 이상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퇴직하기는 좀 긍정적으로 IT 문화에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커리어 패스도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한 번 입사, 한 번 퇴직으로 뭐 은퇴까지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번 단계를 거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IT 직군에서는 그런 거보다는 여러 번의 퇴직 입사를 거치면서 경험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공유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마인드, 회사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이듯이 사람이 회사에 들어와서 나가게 되는 그 과정들, 그 라이프 사이클이듯이 회사 입장에서도 누군가를 입사시키고 내보내는 게 또 라이프 사이클이거든요, 그들의. 이를테면 그러면 인사팀 필요가 없겠죠. 인사팀은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그런 역할로 앉아 있는 직무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결국 회사와 나와 관계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그 존재의 이유는 서로 필요에 의해서 존재한다.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를 원한다. 그 상태가 유지되는 한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 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 말은 회사 입장에서 내가 필요 없으면 전 나와야 되는 거고요. 내가 회사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현실이고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게 좀 어릴 때는 그런 게 영향이 없다가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를 먹게 되면 결국은 그것을 보고 나오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그게 참 고민이에요. 권고사직에 대한 부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떻게 내보내느냐. 전통적인 방법이 있지만 현대에 있는 회사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넛지라 그러죠. 넛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언지를 주는 거죠. 너는 이제 나갈 때가 됐어라는 거. 그거는 작은 규모 중견기업 진짜 우리나라 삼성그룹에 있는 회사들 다 마찬가지예요. 진짜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인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당장 지금 삼성그룹 계열사의 부장이나 이사 상무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 진급이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나가게 됩니다. 네, 그게 좀 현실적인 슬픈 얘기고요. 그래서 오히려 인사적체가 돼서 만년과장, 만년차장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권한을 주지 않고 특별한 직책은 없지만 그냥 팀원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허용이 된다는 범위 한해서.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회사는 회사예요. 나는 나고 서로 필요에 의해서 그냥 관계를 맺고 그냥 유지되는 것일 뿐이지 서로 한쪽에서 필요가 없으면 그 관계는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에 있는 회사 동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고 친하지 않게 지낼 필요도 없고 어차피 회사 나오면 결국 연락 안 합니다. 네, 그게 관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회사 내에서의 나의 포지션, 나의 입지를 어떻게 포지션하느냐. 굳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소셜하지 않으면 굳이 소셜 안 해도 돼요. 자기 이제 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회사는 회사고 나는 나예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오기 전까지 그곳에 있는 동안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으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소셜이나 아까 얘기한 대로 직장 상사나 또는 직장 문화가 안 맞아서 힘들다고 나선 치더라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냥 머무르는 겁니다. 네. 그냥 스테이 하는 거예요. 스테이 해요. 근데
그 과정도 지나고 어느 순간인가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좀 어린 친구들은 이직을 준비하면 되는 거고,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긴 찾아보되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새로운 곳 가서 또 반복되는 패턴은 또 똑같거든요. 또 적응하는데 뭐 조금 시간 걸리고, 또 배우는데 시간 걸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가성비, 즉 내가 노력 대비해서 필요가 있을 것인가, 그 노력들이.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사실 모아서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패턴, 내가 회사가 나를 원할 때, 그러니까 언제까지냐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준비라는 거는 이제 경제적 독립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내가 창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뭐 대다수 우리나라 분들 마찬가지로 중장년층 이상에서의 분들은 뭐 다 마찬가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오죠. 근데 이제 그게 버티기냐, 결국은 버티다가 결국 그렇게 정리가 될 텐데, 현실적으로 보면 중요한 건 이제 이직을 하면서 시간을 소모할 것인가, 또는 그 시간들 버티기를 한다는 얘기는 회사 내에서 입지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고 나만의 시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준비된 확보된 시간 내에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갈아타는 거, 그걸 준비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좀 연차가 있으신 분들은 현실적이라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창업이면 굉장히 베스트한 거고, 왜냐하면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은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은퇴 자금도 많이 들 뿐더러 내가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굉장히 디프레스 되게 됩니다. 계속 뭐 지금 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안에 계속 있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다운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내가 뭔가 이런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뭔가 시도하려고 하면 뭔가 안정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전 나올 수밖에 없어요. 버티기 할 수도 있지만 과연 언제까지냐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연차가 그러니까 많이 찬 다음부터는 더 이상 커리어가 의미가 없어요. 계속 뭔가 옮겨 다니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다 어차피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다른 회사 옮겨도 또 존재합니다. 제3의, 제4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또 그런 기업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있는 곳이 뭐 한 가지라도, 한두 가지라도 나쁘지 않다면 여기서 머무르면서 내가 그래서 나와서 할 수 있는 나만의 일,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경제적 독립이 될 수도 있고 창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는 그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IT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IT 분야는 내가 소질이 있다면 IT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뭐 무자본 창업도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진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퇴사와 권고사직 가운데서 회사와 나의 관계를 한번 다시 되돌이켜보고 내가 나갈 방향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테크한스였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